자, 부자되는 미니 특강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거지가 2년 만에 순자산 10억 만든 이야기예요. 주제가 조금은 이야기죠. 주제가. 재밌는 이야기예요. 어떤 빈털터리가 있었어요. 거지죠. 근데 그 남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기획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2년 동안 시작을 했더니 진짜 2년 만에 순자산 10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게 금융 사기로 다른 사람에게 금융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돈을 다 잃게 됐어요. 그래서 500만 원만 딱 남았어. 이제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꿈을 포기하고 뭐 옛날처럼 꽉 막힌 그 차량 행렬 속에서 출근길에 합류를 할까요? 아니면 남은 인생을 다르게 뭔가 또 도전을 해볼까요? 어떨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남은 인생을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면서 보낼까요? 아니면 다르게 할까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그가 보통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행동 자체가 다를 거예요. 아마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남자는요, 지난 몇 년간의 그 경험으로 자신이 어떤 길로 갔을 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있어, 심지어. 이걸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건 진짜 강력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최근에 그 심사인당님 채널에 나가서 인터뷰할 때 제가 오아시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나중에 제가 이 녹화 영상에 저는 링크를 좀 달아 놓을 테니까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아시스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그거죠. 정답을 알고 있으면 전력 질주하게 된다. 당연한 거죠. 천천히 가는 길로는 안 갈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인 눈에는 그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쵸? 제가 그 영상에서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다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자, 그럼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자, 그 길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공의 경험을 해봐야, 아, 이 길로 가면 그렇게 되는구나를 확실히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런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 못하죠. 심지어 작은 성공도 못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 중간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과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스승을 찾아간다. 작은 시킴을 신청한다. 작은 거라도 성공을 이뤄본다. 성공한 사람의 책을 본다. 먼저 간 사람의 뒷발꿈치를 본다. 지금 막 이야기 나왔어요. 어느 정도 다 맞는 이야기예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일단 경청해야 돼요. 그게 아마 첫 번째일 거예요. 경청을 한다. 제가 사실 뭐 사람들에게 그런 완벽한 길을 알려주고 그 정도 수준 안 됐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저를 이제 트레이너라고 정의를 하고 저 혼자 그냥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 올리는 거를 나의 진짜 10년 동안의 업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째 보면 멘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라는 거를 직업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멘토가 이제 좀 돼 보니까 조금 더 알겠어요. 이게 제가 역량이 옛날에 좀 작고 요만할 때는요, 사실 멘토라는 사람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냥 나한테 조금 조언해주겠지? 그 정도의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멘토라는 역할이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라는 것들을 저는 요즘은 되게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저에게 멘토가 절실하다.
그런 생각이 더더더 많이 들고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질문 돌아가서 이걸 우리가 다 경험해봐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경청해야 된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서 확신에 차가지고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게 뭐 책이든 강연이든 유튜브든 뭐가 되든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사기꾼은 맞아요. 그렇지만 사기꾼이 당연히 많죠. 왜냐면 자기도 잘 모르면서 뭐 엄한 길을 안내한다거나 그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와중에 진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문제는 뭐죠?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려내는 방법은? 그냥 책만 보면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청만 하면 안 돼.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 만나러. 근데 만나러 갔을 때 그 사람도 만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알아요? 나처럼 만나러 온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저처럼 이제 온 사람도 있는 반면 작년에 온 사람, 재작년에 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멘토를 보는 게 아니라요, 요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왔지? 나처럼 왔겠지? 그럼 이 사람 작년에 왔네? 작년에 와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었네? 이 사람의 지금 변화가 있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작년보다 되게 많은 변화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검증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내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경청하고 믿어야 돼요. 진짜 그 길이 맞구나.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나를 던져야 되는 거죠. 완전히. 이 피라미드 오아시스를 내가 봤다라고 그냥 선언해버려야 돼요. 오아시스에서, 이 사막에서 이 오아시스로 가는 길, 그게 이 방법이 맞구나라고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 해야 되는 거고요. 보시고 중간중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근데 이제 보통 거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계속 지켜봐 왔어.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한 사람들도 막 봐왔어. 근데 막 안 변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2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작년에도 알고 올해도 알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변하는데 막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핵심 키워드는 고통이었어요. 고통. 이 고통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지 않으면 일단 움직이지 않아.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옆에 이미 오아시스가 있어. 근데 이 오아시스는 어떤 오아시스냐면 딱 마르지 않을 만큼, 내가 갈증 나면 딱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의 사이즈의 오아시스가 그 사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5일 동안 일하고 오고, 주말에 가족들하고 또 한번 이천에 또 그 카페 한번 갔다 오고 힐링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또 다시 회사 갈 맛이 나고, 이제 그 오아시스가 옆에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에요, 생각과 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생각과 믿음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이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은 뭐 머리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 둘은 같은 거예요. 심지어 이 둘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뇌에 있어요. 그 뇌에서도 어디에 있냐면 감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느끼면 동기가 생기고요. 동기에 의해서 행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감정이 고통받지 않으면 절대 움직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정에다가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오아시스를 보면서, 이 조그만 오아시스를 보면서 고통을 느끼게끔 사실은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10년 동안 지속된다면 정말로 괜찮은지에 대해서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괜찮아 해요. 근데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생기거나 갑자기 뭐 조금 뭐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신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내가 10년 동안 이어가도 괜찮을까? 하면 갑자기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그 질문 자체가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해. 그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가 되면 약간 늦어. 근데 그 순간이 빨리 오면 다행이에요. 뭐 30대 오고 빨리 오면 다행인데 그게 너무 막 50대, 60대 가가지고 그게 오면 사실 너무 늦었어요. 늦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다 젊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의 감정이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 뇌와 관련된 책에도요, 그 뇌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이론을 100% 믿거든요. 왜냐면 저도 경험한 것들이니까. 이 뇌의 감정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딱 있는데, 첫 번째는 자극, 그 다음에 지배. 지배는 성공과 관련된 거고요. 자극은 정말 뭐 세계 여행 한번 가고 싶어. 나도 한번 변화가 필요해. 뭐 이런 거고요. 이 지배 쪽은 사람들 막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어. 뭔가 우월하고 싶어. 어떤 나도 뭐 나만의 이야기를 던지고 싶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이 균형, 안전이에요. 안전. 근데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재미난 건 변화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이 균형 감각이 얘를 붙잡아. 그리고 성공해야지 하다가도 갑자기 이 균형 감각이 지금은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그렇게까지 성공 안 해도 괜찮아. 라면서 자꾸 이 균형 감각이 나를 자꾸 끄집어 내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자기계발 서적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자극을 받아도요. 이게 작심삼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뇌 구조상 그게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절대 자책할 필요가 없어. 이 균형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 위에 두 개를 자극시키지 말고요. 자극시켜봤자 이 균형 감각이 얘를 다 원상복귀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자극하는 거 의미 없다고 했어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 녀석.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균형, 안정 감각을 죽여버려야 돼요. 얘를 죽이면 돼. 얘를 죽이면 얘는 별거 자극을 많이 안 줘도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제가 봤을 때. 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모습, 내가 괜찮다고 얘기했던 그 내 모습, 이 상태가 과연 10년 동안 이어졌을 때 정말 괜찮냐? 아니다. 고통스럽다. 지금 내가 매일 아침 그 출퇴근 시간에 그 지옥철 타는 거 괜찮냐? 지금 뭐 티나한테 그 잔소리 받는 거 괜찮냐? 내가 8시간 플러스 왕복 뭐 출근 시간 1시간 10시간씩 지금 시간 레버리지 다 하는 거 괜찮냐? 이 괜찮냐라는 거지.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안 괜찮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균형 감각이 죽는 거야. 이해돼요? 그 내 문제가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요약해 볼까요? 세상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은 MCBI 네 가지가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신이 잘 안 들죠. 왜? 그거에 대한 작은 성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확신에 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그리고 느끼세요. 그리고 그들 주변에 변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하세요. 그래야 이게 확신이 들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류에 있는 사람들 곁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초반에는. 그리고 작실삼일로 끝나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있다면 자기 서적을 보기보다는 이 균형 감각을, 안정 감각을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도 괜찮아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나는 죽을 지경이야. 이렇게 감정의 코튼을 계속 줘야 돼. 기왕이면 이 오아시스를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불편함, 불안감 이런 것들하고 친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이 한 가지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뭐냐면 성공할 수 있는 네 가지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들 있죠. 그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데 그 기술은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들이 많아요. 그 기술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먼저 기술을 익혀야 돼. 그게 타이탄의 도구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기술들이 되게 많아져요. 어지간한 세무사보다 지식이 많아지고요. 어지간한 법무사보다 이 법인 운영을 잘하게 되고요. 어지간한 마케터보다 홍보, 마케팅 이걸 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엄청 많아져요. 많지만 그건 나의 101번째 직업이니까 안 할래. 더 중요한 거 할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까지 섞으면 거기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럼 이 길이 맞구나 하게 되고요. 점점점 공격수의 포지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보통 피라미드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과, 문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쵸? 이과를 가냐 문과를 가냐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 대학을 가고 회사를 취업하게 되면 이게 뭐 총무팀 갈 거냐 뭐 무슨 영업팀 갈 거냐 뭐 지금 이렇게 막 쪼개지거든요. 뭐 R&D로 갈 거냐. 근데 야생에서는요 이과 문과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야생에서는요 MCBI 중에서 어느 과에 내가 입학할 거냐 그걸 먼저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관련 분야를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혼자 공부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터디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스터디에서 내가 빛이 나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내가 리딩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내가 그 기술이 빨리 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어떤가요? 오늘 이야기 엄청나죠? 한 거지가 2년 만에 순자선을 10억 만든 이야기에서 그 영감을 얻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펼쳐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부를 응원합니다. 저는 랭군이었습니다. 피스!